반갑습니다. 네, 오늘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서설학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시 설명회에서 입시반 위주의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내용을 다 진행을 하면 조금 길 수가 있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오늘은 1부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올해 고3 기준으로 입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5월에 보면은 5, 6, 9 모의 입시 사정이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학생들 3월, 6월, 9월 달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입시 사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가 제대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어서 5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5, 6, 9 모의 입시 사정을 하게 되고요. 7월, 8월 달이 되면 여름 방학 기간이죠. 저 기간 동안에는 짧지만 정시 집중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12월 4일부터는 정시 특강이 시작되겠죠. 모의고사 일정과 수능 일정입니다. 5월 14일, 6월 18일, 그리고 9월 16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3일 수능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수시와 정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실기 위주로 시험을 보거나 실기에 내신 성적이 추가돼서 시험을 보거나 하게 되고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실기 시험은 10월 달과 11월 달 사이에 대부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까지 최종적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도록 돼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와 수능 위주로 학생을 모집을 하고요. 물론 학생부가 들어간 학교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기와 수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12월 3일 날 진행이 되고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월 한 달 동안 1월 13일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나는 상황은 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릴 사항은 2021학년도 주요 대학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서울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0학년도까지는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공예와 디자인이 비실기에서 수시로 10명을 뽑고요. 정시에서는 35명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모집군 자체가 가군으로 모집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형은 다단계 선발인데 1단계에서는 수능을 100으로 보며 10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40, 면접 30, 실기 30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능의 반영 비율 자체는 국어 50%, 탐구 영역 2개 과목이 사탐 또는 과탐에서 택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 한국사의 반영 비율인데요. 수학과 한국사는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 감점입니다. 영어는 이제 2등급부터 0.5점씩 차등 감점이 되어집니다. 올해 좀 전형이라든지 모집 시기가 바뀐 상황이죠. 네. 작년까지는 그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소서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자소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자소서는 들어가진 않고 면접이 30%라는 게, 면접에서는 이제 실기를 봤던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요. 전공에 대해서 왜 이과를 오고 싶었냐에 대해서도 교수님들 질문이 전공 있습니다. 적성도. 네,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된다고 돼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 감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4점씩 차등 감점이라면은 7등급까지는 1.2점인데 이 1.2점이 1000점 만점에 1.2점이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탐구나 국어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변경 전의 사항에서는 비실기에서 국어, 영어, 탐구가 포함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실기에서는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서는 수학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각각 25%씩 들어가고요. 비실기에서는. 그리고 실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또는 탐구 택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수학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구나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실기 전형 보는 학생들은 수학 상관이 없는 거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 자신이 수학을 준비를 했었던 학생이 탐구 과목보다 수학 점수가 훨씬 좋아지게 되면은 수학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영어 반영 비율이 33%에서 2021학년도부터는 영어 반영 비율이 20%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줄어들었던 반영 비율 자체가 국어, 수학, 탐구 중 택 이 두 개 과목으로 40%씩 반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수시 특기자 비시기 전형이 15명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시기 전형이라고 하시면은 학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비시기로 모집했던 인원이 디자인학과 4명, 그리고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2명에서 올해부터는 비실기로 수시에서 시각 3명, 금속 2명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산디 10명, 그리고 시각 5명, 비시기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 실기에서는 이 늘어난 만큼의 총원이 67명에서 59명으로 감원이 되어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비시기 전형이 조금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확대가 되긴 하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적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연히 성적대는 상당히 높겠죠. 1등급 정도 선으로요. 예.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서류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1단계 12배수 선발로 실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40에 실기 60%로 치루어지는 전형이 올해부터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 서류 전형으로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1단계 4배수만 실시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4배수라는 거는 내신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 다단계 선발이 이루어지고요. 1단계에서 4배수 선발, 그리고 실기가 각 과별로 좀 세분화가 되어졌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 시각영상과 산업환경공예학과가 배수 선발 자체가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10배수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각영상에만 있던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군 영상영화학과가 가군에 있고 그 외의 과들은 다 전부 다 나군에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영상영화학과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든 실기 항목 자체가 기초 디자인으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이 10%가 반영되었던 게 폐지가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능 60%, 실기 40%로 전과가 통일이 되어집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재능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40과 입상 실적 60%가 들어갔던 전형이 없어지고요. 2021학년도부터 서피스 인테리어 학과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재능 우수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는데 우선은 입상 실적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로 20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자체가 변경이 되어졌는데요. 국어 35, 영어 35, 그리고 수학 또는 탐구가 3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가 변경이 되어집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 학생부가 들어가면서 실기 비중이 조금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이 60%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 비중이 좀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조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국대가 수능 반영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워낙에 실기의 점수 폭을 좀 넓게 두는 학교다 보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입시가 치러지는지 잘 지켜봐야 되는 해인 것 같아요. 수능 같은 경우가 60%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적대는 비슷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라고는 하지만서도 이제 실기가 40%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 반영 비율 자체가 높아서 성적대는 당연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실기에 대한 세분화가 되어서 이제 점수대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 정시에서 1단계 4배수 선발을 한다는 게 일단 수능으로 4배수 선발을 네, 수능으로 4배수로 선발. 성적대가 그럼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작년도까지는 수능 40%에 실기가 6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수 선발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아직은 비교될 만한 성적대가 아직 없습니다. 유추하건대 성적대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가 변동이 되고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다단계 전형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배수에서 올해부터는 20배수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수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는 실기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는 성적대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는데요. 수시에서는 오히려 학생부 비중이 줄어들고요. 36%로. 정시에서는 오히려 수능의 반영 비율이 54% 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 같은 경우는 4%대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시는 한 14%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공예 파트 자체가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3명을 수시에서 뽑았다면 올해는 정시에서 23명을 뽑고요. 수시에서 35명을
인원을 변동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기 과목으로 보면은 공예 파트와 산업 파트가 디자인 같은 경우가 소묘 한 장, 기초 저형 한 장으로 치러지던 게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묘 또는 기초 저형 중 택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시에서 서류 전형이 한 5명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공예와 시각이 각각 인원수가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시에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 정시에서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는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수능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 저기도 눈치 작전을 많이 하겠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배수 선발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덜하긴 할 건데 작년도에 성적대를 넣었던 학생과 올해 성적대를 넣었던 학생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학교는 사실은 담임 선생님하고 지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명대에서는 문제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미리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임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준비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능 40%에 실기 60%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아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올해부터는 모든 학과가 통일이 되어서 수능 55%에 실기 45%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동서대의 경우에서 보시면은 수시와 정시 실기고사 반영 비율이 70%에서 80%로 변동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성적대가 크게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수시에 관련돼 있어서 6가지 타입의 수시 전형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눈다면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비실기 전형인 A와 B가 있고요. 그리고 실기 전형에는 총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도 위주로 이제 선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학교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학과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대학 같은 경우에 실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류하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 안내드릴 사항은 A타입의 내신 플러스 서류 플러스 수능인데요. 전체로 보시면은 홍익대와 이화여대, 고려대가 있습니다. 내신 선발을 보시면은 홍익대는 1에서 2등급, 세종은 2에서 3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화여대는 1에서 2등급으로 선발이 되어집니다. 고려대도 같은 성적대를 이제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 보시면은 생기부와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면접이 포함이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3개 학교들은 자소서가 포함이 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제 홍익대 서울은 세계 영역이 합이 9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4 이내로 등급을 맞아야지만 나중에 최저에서 맞춰서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이 7이고요. 한국사가 필수로 반영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도 이제 홍익대와 같이 한국사가 4등급 이내고요. 그리고 3개 영역이 합이 8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성적대가 상당히 높죠. 내신 관리가 1학년 저학년 때부터 좀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또는 서류 100% 전형인데요.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가 존재를 하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7명 중에 내신이 1에서 2등급으로 3배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면접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23명 모집에 내신도 1에서 2등급 그리고 서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안성에 있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1명에 내신이 1에서 2등급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죠. 2개 영역 합이 5고 그리고 한국사가 4 이내에 들어야지만 최종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지대 서울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5명이고요. 그리고 내신이 1에서 2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 서류와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희대를 보시면은 고교 연계와 네오 르네상스가 따로 있습니다.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31명을 모집을 하고 내신이 1에서 2등급으로 반영이 되고요. 서류가 같이 존재하고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46명에 내신이 2에서 3등급 그리고 차이가 좀 있는 게 3배수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21명 모집에 2에서 3등급 정도 선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보시면은 각과별로 배수 선발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배수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가 있고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부 전형 자체가 정말 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보시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형 인재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네오 르네상스라는 이런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류가 준비되느냐
아니면은 내신만 포함이 되느냐, 내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능 체제가 존재하느냐, 그 기준만 조금 잘 체크하시면은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내드릴 사항은 부산 쪽에서는, 부산대에서는 모집 인원이 15명에 내신이 1에서 2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요. 부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와 1, 2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뽑는 인원수 차이가 많이 있고요. 보통은 학생들이 1에서 3등급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전형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부산대는 수능 최저가 세개 영역 합이 7이고요. 한국사가 4 이내. 보통 여기를 치는 학생들이 또 홍익대를 치겠죠. 이화여대나 고려대를요. 예. 그리고 부경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이 7에 탐구는 1개 과목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경대 교과성적 우수 2를 보시면은 2개 영역 합이 7에 탐구는 1개 과목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가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경대 지금 뭐 교과 성적 우수 1, 2, 뭐 학교 생활 우수 인재 뭐 여러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게 다 패션 디자인과. 네, 패션 디자인과만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부경대 같은 경우 공업 디자인과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으로 나뉘는데 전부 다 정시에서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학교생활 우수 인재 같은 경우는 또 면접과 서류가 존재하고요. 경성대나 동서대 같은 경우에 내신이 뭐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 전형, 인문계 전형 따로 나눠져 있죠? 네, 많은 전형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사실은 적게 뽑고요. 그러다 보니 내신의 성적대가 사실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 생각했을 때 저 성적이면 다른 학교를 좀 지원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사실은 실업계 전형부터 시작 다양한 특목고 전형 등등이 많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도에 이 정도 성적대가 내가 합격선이었다 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확신을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마다 학생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내신의 등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서대를 3등급 초반대가 지원을 했는데 좀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감안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기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C타입에는 실기와 서류 그리고 수능이 존재합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는 수능이 사실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왜 수능에 이 카테고리에 넣었냐면은 작년도까지는 서울대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서울대가 정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한예종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예종은 모집 인원이 총 2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다단계 전형으로 내신도 10%가 이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를 했을 때 서류와 면접이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면접이 존재하는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는 사실 뭐 존재하진 않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국어와 영어 시험이 치루어지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수능 3등급 정도 난이도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지만 답안지는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한예종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고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시험을 치루어지고요. 그리고 한예종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수시나 정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학교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대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네, 대학생도 많이 지원을 하고 현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예종의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처음에 이제 오전에는 필기 시험을 치고요, 국어, 영어 시험을 치고 오후에는 이제 실기 시험이 치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하루 종일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하루 종일 시험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1단계 또 통과를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험을 칠 때 2박 3일 동안 등교를 하면서 시험을 치르고요. 그날에 대한 이제 과제들이 주어지고 그 과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그거에 대한 발표에 대한 시간도 있고요. 사실은 모든 학교 전형 중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능이 끝이 나고 치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 그렇죠. D타입으로는 내신이 이제 배수 선발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실기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정시 인원보다는 수시에서 모든 인원들을 다 모집을 하고요. 내신의 비중은 1에서 2등급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단계에서는 10배수로 내신 성적으로 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3배수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계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파트는 이제 모집 인원이 22명에 이제 1에서 2.4등급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10배수 선발이고요. 지금 얘기 드리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공예는 모집 인원이 15명의 3등급이네. 1단계에서 10배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45명 중에 2.5등급 이내로 1단계가 10배수입니다.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 축전도 보시면은 3등급 이내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1단계에서는 20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뭐 10배수, 뭐 3배수, 20배수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뭐 성적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실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봤던 학교들이 서울대였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 그리고 실기 중심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기 중심인 학교들을 보시면은 학과별로 다 사실은 경쟁률을 넣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평균적인 값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학년도 수시 실기 평균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글로컬과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가 100%고요. 그리고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희대, 성신여대, 상명대를 보시면은 각각의 학생부 반영 비율들이 20%에서 3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실기 반영인가요? 네, 실기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글로컬이랑 서울여대를 보시면은 25대 1에서 36대 1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 인원을 보시면은 144명 모집에 3,800명이 지원을 했고요. 서울여대도 49명 모집에 1,700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대가 점점 상명대 쪽으로 가셨을 때 내신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높은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점점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시에서 실기 경쟁률이 30대 1, 뭐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40대를 30대 1인 학교들인데 쉽지만은 않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이 많다 보니까 네. 수시 실기 전형에서 경쟁률이 좀 많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하겠다 목표하는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조금 정시 쪽으로 목표 잡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시에서 그 학교를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수시에서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은 한번 그 학교에 한번 응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 쪽과 이제 경남 쪽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과가 모집 인원이 5명에 경쟁률을 보시면 80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비교과가 이제 출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신 성적이 아예 반영이 안 되고요. 예. 출결 10%라서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상대 같은 경우도 미술교육학과가 사실은 많이 없다 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부도 사실은 30% 들어가다 보니 경쟁률이 많이 높게 차지를 하고요. 부산에서는 동아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가 45%가 반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성대나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동서대를 보셨을 때 118명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여서 이제 지원 인원이 639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경쟁률이 낮다고 나와져 있긴 하지만 뽑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한 인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동아대가 지금 보면은 수시 경쟁률이 뭐 8.13대 1로 표기가 돼 있긴 하지만 몇 해 전이었죠? 3, 4년 전에는 29대 1까지 올라간 네. 적이 있었죠. 산업디자인과가. 경성대 같은 경우에도 뭐 18대 1, 19대 1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시 시험 보는 날짜가 뭐 부산권 대학끼리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네. 날짜가 또 안 겹치는 학교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안 겹치는 경우에는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겹치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학생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정을 사실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직은 수시 일정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 중심 학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민대와 그리고 울산대가 존재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양대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한양대는 이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대, 울산대만 있습니다. 국민대는 이제 디자인과 공예과가 1단계에서 입상 성적으로 6배수로 선발한 건 똑같고요. 그런 내신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이내, 과목석차 2등급 이내 3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예 파트는 3학년 1학기 이내 과목석차 3등급 이내 3개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면접도 존재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본 대학 또는 전국 단위 실기대회 수상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사생대회 이런 거 포함이 안 됩니다. 무조건 전국 단위 디자인 실기대회라는 명칭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면접만 이제 이루어지는데 본 대학에서 실기대회 수상자가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당연히 대상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전형이겠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3들은 사실은 뭐 솔직히 좀 불리해지는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작년 수상 실적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뭐 지금 필기 대회가 뭐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고3들이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입시 설명의 일부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2부에서는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들의 인원 비율과 그리고 내신과 수능,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